경고합니다. 뱃살 빼겠다고 밥 굶는 분 계십니까? 혈당 잡겠다고 풀만 뜯고 계십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몸이라면 당신의 의지나 식단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당신의 몸속에 굳어버린 돌덩이 세포 때문입니다. 이 세포가 굳는 순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독이 됩니다. 영양은 흡수되지 않고 지방과 노폐물만 무한정 쌓입니다. 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폭주하는 지옥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 딱딱한 세포를 일주일 만에 말랑말랑하게 되돌리는 기적의 비밀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단 한 가지, 매일 아침 마시는 이것 한 잔이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몸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치트키라는 사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황금 레시피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핵심 방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일주일 후 당신의 뱃살과 혈당 수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접 확인하세요.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 세포 회춘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딱딱한 세포가 병을 부른다. 저 역시 1500일 동안 소금물을 마셨습니다. 이로 인해 놀림받던 허리 둘레가 15cm나 줄었습니다. 180에 가까웠던 혈당 수치는 90까지 내려왔죠.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외식을 조금 줄이고 걷기 운동만 일주일에 한 번 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소금물 한 잔으로 딱딱한 세포를 말랑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소금물의 주요 효능 5가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소금 중 어떤 것을 얼마나 먹어야 가장 좋은지도 전부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뱃살과 혈당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젊을 때 우리 피부를 떠올려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탱탱하게 튀어오르고 꼬집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피부를 꼬집으면 자국이 한참 남아있습니다. 눌러도 아주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가 딱딱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세포가 이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포를 주방의 환풍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환풍기가 녹슬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때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지 못하겠죠.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필요한 영양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노폐물도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은 당분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둥둥 떠다니게 되죠. 이것이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때 쓰이지 못한 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로 쌓이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힘들게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 아무리 음식에 신경 쓰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이 무겁고 뱃살이 빠지지 않으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세포가 딱딱해지는 것일까요? 2부, 세포를 굳게 만드는 미네랄 불균형의 진실. 우리가 20대일 때 세포 기능을 100%라고 가정해봅시다. 50대가 넘어가면서 70%로 떨어집니다. 60대가 되면 60%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리죠. 그 이유가 바로 미네랄 불균형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소중한 미네랄들이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꽉 잠겼던 수도꼭지가 조금씩 풀려서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실제로 평상시에도 미네랄 불균형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땀이 날 정도로 운동했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적 있으시죠?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없고 밥 먹기 싫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당신 몸에 미네랄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운동할 때 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면 물만 마셔서는 갈증이 안 풀립니다.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침에 입맛이 없는 것도 밤새 미네랄 균형이 깨져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운동하고 나서 전해질 음료를 마시면 물보다 갈증이 훨씬 빨리 해결됩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된장찌개처럼 약간 짠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입맛이 돌아오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미네랄이 충전되면서 딱딱해졌던 세포가 말랑말랑하게 바뀐 겁니다.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신호죠. 하지만 전해질 음료나 짠 가공식품으로 이런 효과를 계속 느끼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전해질 음료는 당분 폭탄입니다. 가공식품은 화학 첨가물 투성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미네랄들을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형태로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세포에 생명수를 부어주면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면서 5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산부 세포가 말랑해지며 생기는 5가지 기적. 첫째, 뱃살 감소 및 만성 피로 해소. 첫 번째 변화는 일주 안에 뱃살이 빠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굶어도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문제는 딱딱해진 세포막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혈액에 당이 넘쳐나면 인슐린은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뱃살에 저장하는 역할만 합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쏙쏙 들어가면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뱃살로 가지 않고 활동 에너지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68세 환자분은 아침에 집안일 조금만 해도 숨이 차 소파에 쓰러지곤 하셨습니다. 소금물 습관 후 이제는 한참 집안일을 해도 앉아서 숨 고를 여유가 생기고 허리띠가 점점 헐렁해졌다고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여서 더 많이 활동하고 지방을 태우는 선순환이 생긴 겁니다. 둘째, 혈당 안정 및 당뇨 개선. 두 번째 변화는 치솟던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증상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피가 달콤한 시럽처럼 끈적해지는 겁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깨는 이유, 몸이 당을 감당 못해 소변으로 비상 탈출을 시도하는 겁니다. 소금물은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면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겁니다. 그러면 피 속에 떠돌던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안정되고 잦은 갈증이나 잦은 소변 같은 증상도 서서히 완화되는 거죠. 셋째, 피부 개선 및 얼굴 붓기 제거. 세 번째 변화는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 붓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붓기는 짜게 먹어서가 아닙니다. 세포박 수분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세포가 단단해져서 원래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밖에만 고이게 되는 상태입니다. 소금물은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해서 세포 안팎의 압력을 조절해줍니다. 밖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통해 배출되는 거죠.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은 피부 세포들이 탱탱하고 윤기 있게 변합니다. 60대 여사님은 남편에게 호빵맨 같다는 놀림을 들었지만 소금물 습관 후 피부가 좋아졌다, 얼굴이 훨씬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넷째, 만성 염증 감소 및 면역력 강화. 네 번째 변화는 만성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세포 안에 썩어가는 노폐물 찌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세포가 딱딱해져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소금물의 미네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폐물들을 세포 밖으로 쭉쭉 빼내기 시작합니다. 염증의 원인이 제거되니까 자연스럽게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76세 아버님은 지긋지긋했던 원인 모를 비염이 사라지고 감기 기운이 와도 금방 지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섯째, 변비 해소와 장운동 활성화. 마지막 5번째 변화는 20년 묵은 변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금물 한 잔이 잠자던 장 엔진에 시동을 걸어줍니다.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이 물이 돌덩이 같던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출을 쉽게 해주는 거죠. 74세 어머님이 20년 고생 끝에 열흘 만에 매일 아침 쾌변의 기쁨을 맛보신 비결입니다. 한마디로 세포가 젊어지니까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소금이 좋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내용들까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사부 올바른 소금 선택 가이드. 지금부터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지 말씀드릴 건데 짜기만 한 소금을 드신다면 이 모든 효과는 물거품이 됩니다. 정제염은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영양소 없는 백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골라야 세포 건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1년만 써도 충분합니다. 나트륨 외에 미네랄들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비싼 소금들, 죽염과 핑크솔트는 정말 효과가 더 좋을까요? 죽염은 1001년을 대나무통에 넣고 고온에서 구워 미네랄을 더 농축한 것입니다. 핑크솔트는 히말라야, 암염으로 84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으며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프리미엄 소금들도 효과 차이는 크게 극적이지 않습니다. 1001년의 2배, 3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맛소금이나 정제염만 드시지 않으면 어떤 걸 드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1500일 넘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비밀은 소금 그라인더입니다. 물컵 위에서 한 바퀴만 돌리면 딱 적당한 양이 나와 귀찮음 없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라인더형 핑크솔트를 주로 추천해요. 오부, 섭취, 황금 비율과 절대주의 사항.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소금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소금물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소금물을 이때 마시지 않으면 그냥 짠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밤새 비워진 위장 사이로 소금물 한 컵이 들어가면 온몸의 세포로 미네랄이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소금물을 먹는 양은 200ml의 미지근한 물에 소금 적게 한 꼬집이나 그라인더로 한 바퀴 돌려서 넣으시면 딱 좋습니다. 약간 짭짤한 맛이 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팁,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30초 동안 입에 머금고 천천히 드셔야 입안의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고 소화액 분비가 극대화됩니다. 효과 높이는 추가 팁,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20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소금물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하루 섭취량을 평소보다 조금 늘리세요.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날 수 있는데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마시세요. 몸이 그 리듬에 맞춰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세요. 세포막이 변화하고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경고.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시작하신다면 이 안전 경고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만성 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과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가장 안전한 순서는 소금물을 먼저 마시고 30분 뒤에 약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머리가 아픈 경우입니다. 손발이 심하게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중단해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나트륨 과다나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어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정보였고 언제나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